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 중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좀 많이 맞히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 해설 강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5개를 아주 빠른 시간에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웠어가지고 이제 걱정이네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좀 6월 모의평가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답을 일단 먼저는 답을 보고는 이것이 왜 답인지 이게 이해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는 지문 속에서 내가 잘 이해 못한 부분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난이도의 순서는 좀 다르지만 29번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추진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고르는 거예요.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이지만 우리는 일단 해석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죠. What makes practicing retrieval so much better than review?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지문을 나중에 공부하는 거니까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얘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retrieval이 왜 review보다 훨씬 더 나으냐라는 거죠. 뒤에는 전부 다 retrieval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review는 아주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다시 보는 걸 말합니다. 복습할 때, 이 복습이라는 거 말하는 건 여기서는 어떤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책을 뒤져보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는 다른 retrieval이 있다는 거죠. retrieval이라는 단어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이 그냥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블록이라는 걸 알면 좋겠고, 여기서는 떠올려보기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혹시나 모른다 하더라도 얘가 review보다 뭔가 좋은 거구나, retrieval이구나, 여기서는 retrieval 얘기를 할 건가 보다 라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자, 왜 retrieval이 더 훨씬 더 나으냐 이 말입니다. One answer. 자, 한 가지 답은 comes from, 어디서 나타나냐면 누가 줬냐면 psychologist R.A. Yorke겠죠. Yorke라는 사람의 concept of desirable difficulty. 요 컨셉에서 나왔대요. 첫 번째, 왜 retrieval이 좋으냐? desirable difficulty. desirable 하면 바람직한 요 정도 뜻이에요. 원하는 이런 말도 뜻으로 쓰이긴 한데 여기는 바람직한 어려움, 그러니까 좋은 어려움이란 말이죠. 어려운 건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review보다는 retrieval이 훨씬 더 어렵다. 근데 어려운 게 좋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거다 이 말이죠. More difficult retrieval leads to better learning. 자, 더 어려운 retrieval은 retrieve 뭐로 이어지느냐? better learning, 더 나은 학습으로 이어진다. retrieval이 어려울수록 더 학습이 잘 일어난다. provided that 블라블라 보면 되는데 만약 뭐뭐시라면 정도입니다. 뭐뭐시라는 걸 고려했을 때 the act of retrieval itself is successful. 언제 그러냐? retrieval의 행위, 그러니까 불러오기라는 행위가 그것 자체로 성공적일 때, 그러니까 불러오기가 힘든데도 그 불러오기라는 걸 내가 성공하면 어떻게?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Free recall tests in which students need to recall as much as they can remember 돼 있는데, 여기서 for example 같은 걸 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recall이라는 건 지금 retrieval이랑 같은 거예요. free라는 건 아무것도 없이 이 말에 가깝죠. 아무것도 없이 recall하는 거. 자, 이걸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설명해 줬어요. 그 free recall에서는 학생은 뭘 해야 된다? recall, 떠올려야 돼요. As much as, 가능한 많이 they can remember without prompting. prompting은 힌트라고 보면 됩니다. 힌트, prompt. 보통은 보고하는 어떤 도구, 어떤 힌트를 말하는데 방송 같은 거 할 때도 prompt라고 하면 앞에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내 말이 나와 있는 이런 종이나 스크린 같은 걸 promp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힌트 주는 것 없이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많이 떠올리는 게 바로 뭐다? Free retrieval recall test입니다. 여기서 테스트는 tend to 뭐 하는 경향이냐? result in,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다 이 뜻입니다. 어떤 결과를 더 나은 retention, 파지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기억이에요. 여기서는 학습과 관련이 있겠죠.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뭐보다 더 잘 기억할 수 있느냐? cued recall test. Q가 주어지는 recall test예요. 이거는 free죠. 이거는 Q예요. free는 더 잘 기억하게 해줍니다. Q보다요. Q는 뭐냐? 여기서 이렇게 해죠. which student, 여기서 cued recall에서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힌트를 받는다가 돼야 돼요. 힌트는 주는 게 아니라 힌트를 받으니까 여기서 어법상 틀린 게 2번이었죠. 네. 보통은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문법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아예 그 give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are given으로
그 태를 바꿔야 돼요.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꿔야 되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힌트를 받아요. About what they need to remember. 그들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한 힌트를 받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뭐가 낫다? 힌트 없이 기억하는 게 더 낫다. 자, cued recall test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힌트를 가지고 뭔가를 떠올려보는 거는 better than 뭐보다 낫다. 이거 또 더 나은 것도 있어요. 맞죠? then recognition test. 인식 테스트. 다 테스트가 세 가지 나옵니다. 하나, 둘, 맞죠? 세 개가 나와요. 그러면 일단 프리 리콜이 가장 뛰어난 학업에 뛰어난 성과를 보였고, 그 다음 recognition이 가장 낮은 정도겠죠. 이 recognition 테스트라는 게 뭐냐? 뭐뭐 같은 거죠. multiple choice answers. 여러 개의 선지의 답에서 구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오지선다 같은 선지에서 고르는 겁니다. 기억을 떠올리려고 할 때, 여러분도 그렇게 시험 공부할 때 예를 들면 뭡니까? 기출문제를 풀어본다든지 아니면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 게 뭐죠? 기억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죠. 효과가 높지는 않답니다. 거기에서는 the correct answer, 거기서란 말은 앞에 나오는 recognition test겠죠. 이 외어는 뭡니까? 앞에 나오는 in which 대신 쓰인 거죠. 예, 앞에는 계속해서 여기서 in which 이렇게 썼는데 똑같이 쓰지 않고 여기서는 where로 썼어요. 그래서 그 recognition test에서는 정답이 needs to be recognized. 인식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정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찾아내는 거라. 그러나 not generated, 생성되진 않는다. 여기서 생성된다는 건 앞에 나오는 remember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학생이 어떤 내용을 보고 나서 여기서 정답을 생각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여러 가지 선지, 초이스 중에서 하나를 인식하면 된다는 겁니다. 찾아내면 된다. Giving someone 누군가에게 테스트를 immediately, 즉시죠. After they learn something, 뭔가를 배운 후에 즉시 테스트를 치르는 거는 improves, 증가시킨대요. 기억을 증가시킨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less입니다. less는 덜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거가 기억을 더 많이 증강시키는데, 이제 시험을 주는 건 일단 retention, 기억을 혹은 파지를 일어나게 만들긴 해요. 근데 덜 만든다는 겁니다. 뭐보다? giving them a slight delay. 약간 slight delay는 지연이죠. 약간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덜 증가한다. 그러니까 약간 지연을 주고 나서 시간을 좀 가지고 있다가 뭘 배우고 나서 약간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뭐 하는 게 시험을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어느 만큼 충분히 기냐, 이 딜레이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long enough, 충분히 길어서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느냐? answers are in mind. 답이 마음속에 안 떠오를 때 말이죠. 예, 언제? 그들이, 여기서 학생들을 말하겠죠. 맞죠? 여기 someone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들, 여기서 그것들이라는 건 앞에 answers를 말하는 거죠. 답을 필요로 한 순간에 답이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 길일 때 어떻게 하는 거야? 테스트를 주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테스트 해봐서 얘가 회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면 기억에 굉장히 도움된다. difficulty, 어려움이라는 건, 자, 뭐뭐에서 far from, 결코 뭐뭐이 아니란 뜻이에요. being a barrier는 장벽이죠. 장벽입니다. 어려움이라는 건 전혀 장벽이 아닙니다. to making retrieval work. 회수라는 것이, 여기서 떠올리는 것이, make는, work는 작동한다 뜻이에요. 동사죠. make 때문에 동사 원형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회수라는 것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전혀 장벽이 아니고, 어려운 뭐다? maybe, 뭐일 수 있다? part of the reason, 이유일 수 있다. it does so, 그것이 그러한. 여기서 그것이 그러하다는 건 앞에 나오는 요거겠죠. retrieval입니다. 회수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게 does so, work라고 봐야 되겠죠. 작동하는 이유가 뭐다? 어려움 그 자체다. 어려움 가운데 떠올려 보는 게, 그렇게 떠올려 봄으로써 뭐 하게 된다? 우리는 그걸 더 잘 기억하게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걸 골라라 라고 돼 있어요. When trying to establish what is meant by digital preservation, the first question that must be addressed is what are you actually trying to preserve? When trying to establish, 뭐 할 때, 했을 때, trying establish, 수립하다 이 말인데, 뒤에 내용을 보죠. What is meant? 무슨 뜻인가? What is meant by는 무엇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묻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프리저베이션이 뭐냐고, 그 정의겠죠, 정의. 그 정의에 대해서 establish, 정의를 수립하려고 할 때
첫 번째 question that must be addressed. 첫 번째 제시돼야 되는 바로 질문은 뭐냐? 이 뒤에 질문이다 이 말이죠. What are you actually? 너가 진짜 보존하려고 애쓰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자, 디지털 프리저베이션의 뜻을 말하려고 하면 디지털 프리저베이션에서 보존하는 게 뭔지 또 말해줘야 돼요. 야, 디지털 프리저베이션이란 무엇을 프리저브 하는 거야. 그 무엇이 뭐냐? 인 거죠. This is clear. 아주 명확합니다. In the analog environment.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굉장히 명확해요. 뭘 보존하는지가. 그렇죠. 정보의 자료가 어디입니까? inextricably, 불가분하게, 몰라도 되겠지만, 불가분하게는 뗄 수 없이 fixed, 고정되어 있다. 강조하는 표현이죠. 어디에? physical medium. 물리적인 medium, 매개에 딱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이 있어요. 책에 들어가 있는 정보는 어디에 들어가 있죠? 책에 딱 묶여 있죠. 그럼 우리 책 속에 있는 정보를 보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책을 보존하면 돼요. 네, 그걸 말하는 거죠. 네, 책 자체가 정보는 아니죠. 책 안에 든 그 글자들이 정보입니다. 그럼 그 정보를 우리가 보존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책을 썩지 않은 곳에 잘 넣으면 되죠. 그게 아날로그 스타일입니다. 자, 그런데 디지털 환경에서는 더 미디엄, 여기서 매개체라고 했죠. 책과 같은 물리적인 매개체가 있었지요, 앞에는. 근데 매개체라는 건 not part of, 뭐가 아니다? of the 무엇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 나왔을 때 보면 정보의 일부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일단 넘어가죠. bit stream. 비트 스트림은 비트의 스트림 말인데 그냥 비트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비트 단위의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말해요. 그냥 비트 스트림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비트 스트림이라는 건 디지털이구나. 디지털 정보구나 라는 건 예측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비트 스트림은 looks 뭐처럼 보이나? the same. 똑같아 보입니다. 누구한테? 컴퓨터한테는 똑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 보내든 저거 두 개 보내든 컴퓨터는 똑같아 보여도 regardless of media. 미디어에 상관없이 이 말입니다. regardless of는 상관없이 it is read from. 그것이 읽혀지는 미디어에 상관없이.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CD를 가지고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MP3로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 어떤 그림 파일 가지고 그림을 본다든지 이렇게 할 때 컴퓨터는 그게 다 뭡니까? 그냥 0과 1의 조합일 뿐이다 라는 거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컴퓨터 보기엔 그냥 0과 1을 OX, 스위치 온, 스위치 오프 이렇게 그것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physical carrier. 물리적인 매개체라는 건 미디엄이죠. 이거 미디엄입니다. 미디엄과 같은 거죠. 매개체는 necessary, 필요하긴 하죠. 우리가 뭘 보려면은 USB에다가 MP3 넣어서 그걸 음악에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as long as the source media can be read, 그 source 미디어가 읽힐 수 있는 한 bit perfect copies, 비트 단위로 완전히 똑같은 입니다. 비트 단위로 똑같은 copy, 복사본이 can be made, 만들어질 수 있어요. cheaply, 아주 싸게. and easily, 아주 쉽게. 어디서? 다른 기기에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MP3를 막 듣다가 MP3 파일을 갖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쉽게 복사해서 다른 USB도 넣을 수가 있죠. Making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carrier of diminishing importance.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만든다. 분사구문이죠.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그 앞에 것이 만듭니다. 뭐를? Original carrier. 본래 들어있던 그 매개체, USB면 USB, thumbstick이라고 합시다. USB 같으면 USB의 보존을 어떻게 만듭니까? 별로 가치 없게 만들죠. 별로 그렇게 쓸모없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형사가 와야 되는데 형사 자리에 어떻게 왔습니까? 이렇게 오브를 표토한 전치사가 왔어요. 전치사 후가 왔죠. 그러면 diminishing은 줄어드는 importance, 중요성입니다. 줄어드는 중요성을 가지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of use 하면 이 뜻은 뭡니까? 사실상 useful과 거의 같죠? 그래서 명사를 of와 함께 쓰면 이 of 명사가 어떤 뜻으로 쓰인다? 형사처럼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명사구를 쓰려고 하니까 diminishing importance라는 걸 쓰고 싶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of를 붙여서 형사처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중요성이 떨어지도록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고 봅니다. 자, as the physical media that carry digital information are quite delicate.
자, 피지컬 미디어라는 건 물리적인 어떤 매개체라는 게 뭐 디지털 정보를 옮겨가는, 가지고 가는 물리적인 미디어라는 게 꽤나 어떻게 하면 델리케이트, 허약하다. 예, 허약하다, 섬세하다. 그러니까 약하다 이 말이겠죠. 뭐 약하다. 뭐에 비교하면은 relative to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아날로그 미디어에 비해서는 어떻게 하다? 델리케이트하다. quite delicate하다. 그러니까 약하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약하다. 약하기 때문에 it is that year라고 기대됩니다. Digital information will necessarily need to be migrated. 그래서 디지털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야. need to be 어떻게 된 거? migrated. 이동하다 이 말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거 컴퓨터를 쓸 때 많이 씁니다. 이 컴퓨터에서 저 컴퓨터로 이 내용을 이제 옮겨갈 때 그걸 보통 migration이라고 하거든요. migration, copy라고 하지 않고 네, copy는 여기 똑같은 걸 하나 만드는 건데 migration은 여기 있는 것을 뽑아내서 저로 간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동이 돼야 됩니다. 뭐가? 디지털 인포메이션이 from one physical carrier, 하나의 물리적인 캐리어에서 또 다른 것으로, 맞죠? 뭐로서냐? part of the ongoing, 계속되는 preservation, 보존의 과정으로서 한 매체에서 계속 다른 매체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카세트 테이프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된 테이프가 이렇게 있었죠. 이게 어디로 갑니까? CD, 뭐 중간에 MD 같은 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어디로 가겠어요? 뭐 USB로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정보를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CD를 옮기고 CD에 있는 정보도 또 마이그레이션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지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It is not the media. 미디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네. But the information. 바로 information입니다. 정보입니다. On the media. 그 미디어에는 information이에요. That needs to be preserved. 어떤 거 해야 되는. 보존돼야 되는 것은 바로 information이다 입니다. 이걸 보면 it, that 구문이라고 보면 되죠. it 구문 앞에 바로 뭐다? information이야. 미디어가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아오면 뭡니까? 디지털 preservation에서 우리가 preserve 해야 될 것은 뭐다? information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들어갈 말을 찾아야 되죠. 미디엄은 뭐가 아니다? 여기선 지금 디지털 말하고 있어요. 디지털에서 미디엄, 캐리어입니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가주는 걔는 뭐의 일부가 아니다? 다 뒤 볼까요? 플랫폼의 일부가 아니다. 저장소의 일부가 아니다. 메시지의 일부가 아니다. 챌린지의 일부가 아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의 일부가 아니다. 변형, 이거는 전혀 아니죠. 과제, 이거 전혀 아니고 저장소의 일부가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플랫폼의 일부가 아니다. 남아있는 건 메시지의 일부가 아니다. 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메시지라는 건 인포메이션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 아까 말한 책이 있잖아요. 책이 물리적인 속성한 책이라는 게 캐리어이긴 하지만 이 인포메이션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책 자체를 보존해야 돼요. 그럼 이게 메시지면 메시지의 큰 틀을 차지한다는 거죠. 책도 없으면 메시지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에서는 어떻습니까? 책이 없어도, CD가 없어도 그걸 USB에 옮겨놓고 나면 정보만이 중요한 게 됩니다. 이게 붙어 있지 않아요. 딱 붙어 있습니다. 아까 이 두 개는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 기억할 것이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데 이게 좀 맥락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The media is the message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 수능에서도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이 자주 언급됐습니다. 선생님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꼭 읽어봐야 되겠다는 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미디어는 바로 메시지다. 매개체가 바로 메시지다. 이런 말을 하기로 했어요. 맞죠? 네. 근데 인터넷에서는 인포메이션, 디지털 영상에서는 매개체가 바로 매체는 아닌 게 되겠죠. 물론 이 책을 읽어봐서도 그렇고 좀 더 알아봐도 그렇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가 정확하게 뭔지 우리가 규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 아무튼 우리 맥락에 우리가 봤던 이 교재에서의 미디어를 봤을 때 그 미디어는 뭐다? 메시지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좀 바쁘게 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빈 수업 시간에 이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무려 3점짜리입니다. Any attempt to model musical behavior or perception in a general way is filled with difficulties. 어떤 시도죠. 어떤 시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하고 흉내내서 만드는 거죠. 음악적인 행동과 어떤 인식을 어떤 일반적인 방식에서의 음악적인 행동과 인식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죠. With regard to 뭐뭐 관련해서는 models of perception. 자, 인식에 있어서의 모델과 관련해서는 the question arises. 질문이 이렇게 딱 등장한다는 겁니다. 무슨 질문이 나오느냐? Whose perception? 누구의 인식이냐? We are trying to model. 우리가 만들려고 애쓰는 그 인식이라는 거, 음악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누구의 인식이냐라는 질문부터 나온다는 거죠. 사람마다 음악을 듣는 음악도 다를 테고 음악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도 다를 겁니다. Even if 우리가 뭐 한다 하더라도 confine, 제한한다 이 말이죠. 제한한다. 우리를 어디에 제한한다 하더라도 particular 특정한 문화와 역사적 환경에 제한한다 하더라도 음악을 인식하는 게 뭐다라고 정의하려고 할 때 우리가 누구의 음악의 인식을 분석하려고 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Surely the perception of music varies greatly between listeners of different levels of training. 분명히 음악의 인식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해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인식이라고 하면 이제 뭐 A부터 B까지, A부터 Z까지 사람이 있으면 A부터 Z까지 다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사이에 리스너를 듣는 사람들, 다른 수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오케스트라를 듣는 것과 지휘자님이 현직 지휘자님이 오케스트라 듣는 것, 그거에서 인식이라는 건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선생님이 듣는 것은 정말 일부일 뿐이고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일부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인식에 대해서 모델링 한다라고 할 때 이거 어떻게 만들 거야? 누구 걸 기준으로 만들 거야? 라는 어떤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자, 실제로 a large part of music education, 상당히 많은 음악 교육의 어떤 음악 교육의 큰 부분이 devoted, 어디에 쏟아지고 있느냐? developing and enriching, 발전시키고 풍부하게 만드는데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These limit listening processes, 이러한 음악적인 감상, 과정, 음악적 과정, 여기서 과정이란 listening process니까 듣기 과정에 대해서 발전을 시키고 이걸 풍부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음악 교육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발전시키고 enriching, 풍부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노력이 음악 교육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는 거죠. 자, 뭐만 보면 이것이 true, 진실인 거긴 한데 I'm concerned here. 나는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fairly, 꽤나 아주 기초적인 측면, 기본적인 측면에 관심이 있어요. 뭐에? of perception. 인식의 어떤 basis, 아주 기본적인 측면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거? 미터와 키죠. 박자와 음조 정도 되겠습니다. 미터와 키. Which I believe, 내가 믿기로는 뭐다? relatively consistent. 꽤나 상대적으로 어떻게 다 일관되다. across listeners. 청자들 가운데 꽤나 일관되다라는 겁니다. 앞에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사람들한테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뭐다? 미터와 키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Anecdotal evidence. anecdotal 하면 일화적인인데 내 경험을 말하는 거 봅니다. 내 경험상의 어떤 증거는 suggest. 예를 들면 뭐라고 제안해 주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 Find a beat. 비트를 찾을 수 있다. 어디서? 전형적인 폭송, 전통 노래 혹은 클래시컬 음악 작품 같은 데서 비트를 찾을 수 있다. 라는 게 내 경험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This is not to say, 그렇다고 내가 요렇게 말한 건 아니다 맞죠. 내가 그렇다고 요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There is complete, 완전한 어떤 통일성, 하나됨입니다. Uniformity, 동일함입니다. 동일성. 어디에? In this regard, 이런 관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박자를 찾는다고 해서 아까 말한 박승훈 선생님부터 어떤 지휘자까지 똑같이 그 박자를 똑같이 인식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They may be occasional. 일시적인 뭐가 있을 수 있다? occasional. 때때로의 disagreements. 어떤 불일치가 있을 수 있죠. Even among experts. 어떤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떤 뭐가 있을 수 있다? 불일치가 있을 수 있어요. as to 뭐뭐에 관해서. 어떤 거에 관하느냐면 우리가 here, tonality나 톤이나 or meter of a piece, 어떤 음악 작품의 tonality나 meter를 듣는 데 있어서 좀 사람들이 서로 좀 생각이 다르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통일된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어땠다고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는 찾고 하던데 미터와 키는 알아듣던데 이런 거예요. But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다? 믿는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믿는 건 뭡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박자나 키 정도는 찾을 수 있다. 이거는 공통된 거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됐다 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뭡니까? Commonalities between us far outweigh the differences.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commonality, uniformity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앞에 나오는 어떤 공통성이 차이보다 더 중요하다. 예, 훨씬 더 뭡니까? 더 중대하다. 예, 그렇다고 무게감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뒤에 내용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터와 키에 있어서 사람들의 perception을 한번 우리는 뭐 해볼 수 있다? 모델해 볼 수 있다 라고 나오겠죠. 우리의 뭐에 따라서 우리의 공통점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진행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이요.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됐죠. 왜 논란이 됐느냐? 답이 A부터 시작돼서 그렇죠. 답 A부터 시작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긴 한데 아무튼 여기서 해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리는데 자, 여기 보시면 wildfire is natural phenomena. 이 야생이슬이라는 불이라는 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In many Australian environments. 오스트리아 환경에서는 자주 일어난대요. The intentional setting of fire. setting of fire는 불을 내는 거죠. 의도적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불을 내는 거. To manage the landscape. 경관이죠, 경관. 딱 봤을 때 보이는 그 풍경, 경관이죠. 경관을 manage, 뭡니까? 매니지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놓는 것은 실행되었습니다. By Aboriginal people. Aboriginal을 하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그 고유 민족이죠. 원주민들이 for millennia, 수천 년 동안 실행해왔던 그런 방법이다. 우린 계속 불을 질러왔어. 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으로 가죠. 바로 이 답을 가지고 답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However, 그런데 the pattern of burning that Stockman introduced was unlike previous regimes 에 있어요. Stockma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알면 좋은데 모르면 굉장히 어렵게 되죠. 이게 만약에 힌트라면 목축업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목축업자는 여기서는 에버리지널 피플을 말하는 거겠죠, 아마도. 아니면 호주 사람을 적어도 말하긴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 원주민이 목축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게 호주 사람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태우는 스타일입니다. 태우는 스타일. 어떤 태우는 스타일이냐? 목축하는 사람들이 소개한 그런 태우는 스타일은 was alike, 달랐다 하는 거죠. 자, 그럼 달랐으니까 여기서는 에보리진이라고 그렇긴 하겠죠. 왜냐면 저 사람들은 수천 년 태웠고 목축은 그 이후에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그걸 모르더라도 일단 계속해서 보죠. 이전의 어떤 체계. 자, 레짐도 그래요. 레짐 같으면 우리가 보통 그 왕조 이런 거 말할 때 레짐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상황이나 체계라고 하면 체계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전의 체제나 모양새랑 달랐다 정도의 뜻이거든요. 여기서도 한번 어렵게 나오고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수천 년 불을 태워왔는데 목축업자가 소개한 방식은 그전에랑 달랐단 말이죠. 예전에 태우던 방식과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태우는지 나와야 되죠. When condition allowed, 조건이 충족될 때 they would set fire. they는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 말이겠죠. 목축하는 사람들이 set fire, 불을 질렀습니다. landscape, 그냥 여기다 그냥 여기 랜드스케이프, 경관에다가 그냥 땅에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As they moved their animals out. 여기서 또 힌트가 있어요. Move out. 이동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 애들을 데리고 겨울을 위해서 겨울이 됐을 때 겨울 동안 동물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풀이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냥 데리고 나가는 거죠. 이때 어떻게 했다? 불을 질러자는 겁니다. This function, 이게 기능이 있어. 이거는 앞에 불을 지른 거 말하는 거겠죠. 이게 function, 뭐 했냐, 뭐 하는 거, clear, wood는 나무입니다. vegetation이니까 관록이라고 하는데 나무가 많은 어떤 숲 같은 거죠. 나무가 많은. 소를 치는 거잖아요. 나무가 많은 거를 어떻게 하려고 clear,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stimulate, 또 자극하려고 그랬던 거죠. 새로운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언제? in the following spring. 봄에. 그러니까 겨울에 들어가면서 불 질러서 나무는 태우고 어떻게 하는 거? 새로운 풀이 자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죠. 이 소들이 돌아왔을 때. 자, 거기에 대한 힌트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returned라는 단어 표현이 있거든요. 요게 힌트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 볼게요. 새로운 어린 슛 하면 이제 그 뭡니까? 아주 싹을 말하는 거죠. 새로운 그 어린 싹들, 새싹들은 were ready food source. 이미 준비된 음식의 자원이었습니다. 뭐가 for their animal. 그들의 동물에 있어서. 여기서 대어는 누굽니까? 스톡맨이죠. 그들의 동물들. 언제? 그들이 돌아왔을 때. 돌아왔단 말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겁니다. 맞죠? 그러나 the practice also tended, 그러한 실행이라는 건 불 지르는 거예요. 그 겨울에 갈 때쯤 되면, 소들 데리고 들어갈 때쯤 되면 불을 태우면 그게 also tended, 뭐 하는 경향이 있었냐?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뭐를? the scrubby growth. 여기 scrubby는 관목이 무성한이에요. 여기서 scrubby는 뭐가 같습니까? 우디랑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더 성장한 거예요. It was intended to control.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불 지르는 거 말하겠죠. 불 지르는 거. 불 지르는 게 나무를 안 자라게 만들려고 했었던 건데, 그 컨트롤, 통제하고자 했던 그, 바로 스크러비 그로스가 강화되는 겁니다. 불 지름으로써. 그러니까 불을 지르면 나무가 타고 다음에 해에 이제 풀이 잘 자라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풀만 잘 자라게 하는 게 나무도 잘 자라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나무 태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Although grasses were the first kinds of plant. 자, 풀이죠, 풀. 풀입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이죠, 풀. 풀이 가장 첫 번째 종류의 식물이에요. 뭐하는? recolonize. recolonize입니다. colonize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대량으로 자라는 걸 말합니다. burnt area. 탄 지역이죠. 이미 타버린 지역에서 가장 먼저 그 대량으로 자란 애들이 바로 풀이긴 하다. 근데 they were soon succeeded. succeed는 따라갔다 이 말이거든요. 뒤에서 따라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뭐가 따라온다? further. 뒤에 더 뒤에는 뭐가 나온다? 그 woody plants. wood이죠. 나무가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 shrubs, 관목 같은 건데 이제 나무 비슷한 아주 큰 나무는 아니어도 이제 요만큼 키가 자라는 그런 게 shrubs라고 보면 돼요. 그게 따라온다는 거죠. About the only strategy. 자, 유일한 전략은 이제 여기서 about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고민하지 않았나 모르겠지만 여기서 about은 부사입니다. 부사. almost, 거의 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전에는 아직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여기 about의 첫 번째 뜻이 바로 뭐냐? almost나 nearly예요.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요 nearly의 뜻이다라는 건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 곤란해요. 알겠죠?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떻다? 거의 유일한 전략 to 뭐 할 수 있는 prevent such growth. 그러한 재성장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뭐냐? further burning. 또 태우는 거다. 또 태우는 거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 거 하냐니까 본질적으로는 불을 사용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control the consequences of using fire. 불을 사용한 것의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불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얘가 맨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이게 어려웠던 부분은 A가 첫 번째 맞죠? A에서 시작한다 라는 게 우리 학생들이 답으로 찍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었어도. 그런 문제는 다시 안 나오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네, 마지막이네요.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This active involvement provides a basis for depth of aesthetic processing and reflection on the meaning of the work.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죠. 자, 이게 앞에 참여한다는 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이건 뭐 제공하냐? 베이시스 제공합니다. 더 깊이를 제공합니다. 미학적 과정, 미적 과정과 reflection, 미적 반성이겠죠. 미적 성찰일 겁니다. On the meaning of the work. 어떤 작품의 의미에 대한 미적 성찰과 어떤 미적 과정의 깊이를 더한다는 겁니다. 뭐가? 이러한 활동적인 참여가. 그럼 활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만 찾으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There are interesting trade-offs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subject matter. 근데 선생님이 트레이드-오프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가 있다? 흥미로운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트레이드-오프는 뭐냐? 무언 제일 좋은 예가 이런 걸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선생님은 강의를 하고 있죠. 강의를 하는 순간에 동시에 우리는 커피를 마실 수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커피 놔두고 강의하면 되잖아요. 그럼 강의하다가 커피 마시고 물론 두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만큼 다른 것을 못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트레이드오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이 저 특히나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학원에 보낸다고 생각합시다. 4살, 5살 때 학생들에게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영어 유치원 보내죠. 영어 유치원 보냈다. 그러면 아이가 영어 유치원 가는 시간 동안은 어떻게 뭘 할 수 없어요? 멍 때리거나 그냥 놀 수는 없어요. 그게 트레이드오프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다른 반사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들게 돼요. 물론 기회비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회비용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서로 이제 뭔가 주고받는 그렇게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뒤에 거 보면 되겠죠? 상대적인 중요성이죠. 뭐의? subject matter. 주제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주제의 중요성과 style, background라고 있습니다. 두 개예요. 하나는 뭡니까? 피겨, 인물 같은 거고요. 하나는 배경입니다. 배경과 인물 사이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중요성에 있어서 뭐가 있다? 교환이 있다. 그러면 주제가 커지면 배경이 작아지고 배경이 커지면 주제가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트레이드-오프 생각하면 In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 자, 첫 번째 고도로 재현적인 페인팅 이렇게 나오면 어렵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와 반대되는 뭔가 표현이 있어야 돼요. 왜? 요 둘 사이에 주고받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주제가 커지면 배경이 작아지고 배경이 커지면 주제가 작아져요. 근데 굉장히 어떤 거? 재현적인 이건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재현적이라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아니면 구상주의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내가 사전의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representation, 재현이니까 드러내다 이 말이니까 뭐 representation painting인가 봐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혹은 play, 연극 혹은 스토리, 이야기에서 이거 그림만 있는 게 아니네요. 페인팅과 연극과 이야기에서 포커스는 어디에? subject matter, 주제에. 그럼 주제는 뭡니까? representation은 주제를 더 크게 부각하는 거구나. 그럼 배경이 작아지겠죠. That resemble everyday 뭘 닮았느냐? 뭘 닮았냐? 매일의 일상적인 삶을 닮은 그 주제와 관련된 문제에 초점이 갖춰져 있습니다. And the role of background 그리고 백그라운드의 역할은 뭐냐? Facilitator, 역할은 facilitate는 촉진하다 이 말이죠. The construction of mental models 멘탈 모델을 구성하는데 구성을 촉진하신 것이다. 자, 멘탈 모델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모르고 넘어가도 됩니다. 선생님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 처음 나왔잖아요. 정신적 모델을 만든다? 주제, 이런 얘기들, 페인팅, 플레이, 스토리에서 리프레젠테이셔널한 페인팅도 있고, 플레이도 있고, 스토리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주제에 초점 맞춘다는 거예요. 그럼 배경이 역할인 것보다 우리는 멘탈 모델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 멘탈 모델을 만드나 보다 하라고 넘어가죠. Feelings of pleasure, 기쁨과 uncertainty, 불안함에 있어서의 감각들은 carry the viewer, 뷰어가 뭐 할 수 있도록 해줍니까? 뷰어를 캐리 끌고 가는 거죠. 뭐도 끌고 가느냐? 결론으로 끌고 갑니다. of the piece. 그 작품의 결론으로 끌고 갑니다. 결론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뭐 feelings of pleasure 이렇게 뭐 별 문제는 없네요. 여기서는 in highly expressionist works. 자 이제 반대가 되는 게 나오죠. 얘랑 반대일 겁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할 겁니까? 아마 배경이 중요하겠죠. Noble stylistic devices work in an inharmonious manner against the subject matter. 노블, 새로운 스타일의 어떤 장치가 작동합니다. in harmonious. 하모니가 없는 조화롭지 못한 방식으로 이런 장치, 새로운 스타일적인 장치가 뭐 한다? 여기 스타일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 나왔죠? 이거 배경 같은 겁니다. 스타일적인 장치가 하모니, 조화가 없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그게 뭐에 대치되느냐? Against the subject matter. 주제에 대치되는 방식으로, 뭔가 이상한 방식으로 이제 배경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Thereby.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Creating, 뭘 만들어내냐? Disquieting.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atmosphere.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thus, when the work is less readable,
자, 그 작품이라는 게 어떻게 할 때? less, 덜 읽기 쉬울 때. readable 하면 읽을 수 있는 이 말인데, 여기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 주제를 파악하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정도겠죠. 그러니까 less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를 파악하기 어려운이라고 보면 it's departure. 이 단어도 어렵게 쓴 단어죠. 이 departure 하면 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탈이라 뜻이라고 봅니다. 원래 여기 떴던 기점을 벗어나죠. 출발하려고 하면 depart.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걸 departure를 무슨 뜻으로 쓴다? 이탈이라고 봐도요. 혹시나 모른다면 그대로 모르는 채로 해석해 볼게요. 그것의 전통적인 형식에서의 departure는 뭔가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from도 있으니까. reminds the viewer or reader. 그 보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에게 뭘 떠올리게 하느냐? An aesthetic attitude is needed. 어떤 미적인 태도. 아, 그냥 이거 그냥 보면 안 되겠구나. 뭔가 이거. 내가 뭔가,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건 미학적으로 봐야 되겠어. 요런 needed. 아, 필요하구나. 라는 걸 떠올리게 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Appreciate the whole episode. 전체 어떤 작품, 전체적인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aesthetic attitude가 필요하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읽기 힘들다는 말은 요거 봤을 때 이 그림 뭐에 대한 얘기지? 뭐에 대한 그림이지? 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지? 뭐에 대한 연극이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아, 이거는 일상생활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일상이 아닌 작품으로 보고 미술 작품으로 보고 접근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n ability 어떤 능력이나 switch between the pragmatic attitude pragmatic 실용적인 태도 이거는 everyday life니까 이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실용적인 태도 of everyday life 매일매일의 실용적인 태도와 스위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 And an aesthetic attitude. 미학적 태도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바꿔가는 능력은 fundamental. 아주 필수적입니다. To a balanced life. 균형 잡힌 삶에 필수적이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balanced life를 계속 왜 썼을까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으니까 balanced life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예술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에 기본이 된다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거는 크게 답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답을 찾아야 되겠죠. 들어갈 부분은 가면 마지막으로 가야 되잖아요. 5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근데 5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죠? 아, 이거를 보려면 이 작품을 읽으려면 aesthetic attitude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액티브 인볼브먼트가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기초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기초를 제공하는 거. 뭐에 제공하는 거? 어떤 미학적 과정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깊이에 대한 기초. 그리고 작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기초를 제공한다는 거죠. 뭐?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보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야. 미술 작품이야. 그러니까 미술 작품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작품의 의도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미술 작품을 봤을 때 이거 뭐 그린 거야? 라고 할 때 그 느낌이죠. 그게 less readable 한 겁니다. 뭘 그렸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바라보는 것처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건 미술적인 어떤 태도가 감상의 태도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일상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미술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좀 더 준비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끝난 거 맞죠? 네, 끝까지 했네요. 너무 바쁘게 좀 하긴 했지만 여러분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오거나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이 보기에 선생님이 이런 영상을 촬영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들어주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